자, 여러분,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제 앞두고 딱 세 가지, 요 세 가지 발언이 지금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첫 번째, 김문기 몰랐다.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검찰 입장에서 유죄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야 돼요. 그럼 검찰은 2심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1심 판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형 아까 세 가지로 다시 공소장 썼잖아요. 이 첫 번째죠. 김문기는 하위 직원에 불과해서 나는 김문기와 교류하지 않아? 시장 재직실에 김문기 몰랐다. 이 발언이 허위라는 건데, 이 발언은 당시 발언은 1심 재판부가 왜 잘못 판단했냐면, 이 발언은 김문기 몰랐다는 단지 김문기 몰랐다가 아니라 교유 행위가 아예 없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자기 인터뷰에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인터뷰에서 자, 김문기 아시잖아요. 근데 나 모르는데 성남시장 때 난 김문기 몰랐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진짜 뭐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김문기 건은 대장동 사건이 터졌는데 그 대장동에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게 김문기고, 그런데 김문기가 당시에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 결과를 주는 심사를 하면서 그들이 특혜를 받았고, 그런데 봤더니 김문기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는 사이더라. 왜? 같이 골프 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미 인터뷰 전에 제기가 됐고,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세미나에서 만났다는 게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 이재명 대표도 이걸 아는 상황. 즉흥적인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커져서 인터뷰가 물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었고, 그때 성남시장한테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일반 유권자는 뭐라고 받아들이니? 김문기랑 만난 적이 없구나, 교유한 적이 없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이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충분히 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몰랐다고 대답을 한 걸 보면 요거는 교유 행위가 아예 없었다는 말처럼 유권자가 느낀다는 거예요. 진짜 그럼 만나서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근데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전에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하나라도 했다는 사실이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거의 허위라고 입증될 정도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상황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데 교유 행위가 수두룩하다. 허위 발언이라는 거죠.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1심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나는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어요 라고 발언한 거와 별개로 이 발언도 하죠. 그러면 언제 알았어요? 내가 이분을 알게 된 건 내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대장동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때 내가 세부 내용 모르니까 이 내용 누가 알지? 라고 찾다가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김문기 존재를 그때 알게 됐고, 그땐 전화를 많이 했어요 라고 답을 하거든요. 검찰은 이건 새로운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판단을 안 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가. 그래서 아까 허위사실 유형으로 1, 2, 3 할 때 3으로 이걸 추가로 넣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면서 경기지사가 되고 김문기를 알게 됐다. 요것도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난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 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도지사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허위라는 거예요. 왜냐? 도지사 이전에 같이 지낸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 그런데도 도지사 때 알았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판단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별도로 1심 때. 이 부분도 판단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1, 2번과 다 연결되는 건데, 교유 행위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심 재판부가 이제 무죄로 선고한 이유가 교유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 같이 출장 갔죠?
그다음에 김문기가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 공약인 위례 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담당했어요. 이재명 대표 핵심 공약을. 거기다 여러 차례 보고도 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1공단 결합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그 옆에 자리도 있었어요. 이런데도 이렇게 교육이 많은데도 없었다라고 판단한 그 자체도 잘못 판단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전에 이렇게 세미나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유행위가 많았는데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잘못됐고, 자, 이렇게 많은데도 성남시장 때도 몰랐고 경기도지사 때 이후에는 알았다라는 발언은 이게 어떻게 허위가 아닙니까? 라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1심 재판부도 이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교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사실 자체가 지금 변경된 건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하나 변경된 건 검찰이 공소장을 떼서 경기도지사 이후에 알았다는 부분을 따로 판단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구한 거. 그때는 요걸 같이 했었는데 검찰은 1심 때 이 부분을 놓쳤다라고 해서 다시 공소장 변경한 부분. 이 부분이 1심과 2심의 변경 사안이에요. 네. 자, 여기서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할지는 또 모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2심 때 뭐라고 반박을 했을까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2심에서 무죄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왜? 지금 정말 많아요. 이재명 대표 쪽 변호인이 물어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2월 26일 마지막 결심 공판 때 성남시와 산하기관까지 합한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과장급만 80에서 200명 사이. 소속 팀이 서너 개 있고 한 5, 600명? 아, 팀장급 실무자는 이슈 있을 때는 잠깐 기억하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아니, 팀장 위에 과장도 사실 이름과 잘 매치가 안 돼요. 과장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자, 기억 안 나는 너무 많은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두 번째, 아니 그 기억 누구 기억? 내 기억.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데 이걸 검찰이 어떻게 이걸 판단해요? 자, 최후 진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기억이 옳다고 내가 기억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김혜경 씨와. 근데 저는 아내가 거짓말한다고 하고 아내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싸웠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은 소실이 돼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걸. 아니,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관심 없는 건 기억 못하죠. 김문기를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사진도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이 안 나. 나 시간이 워낙 지나니까. 그런데 기억이 안 난 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라는 거죠. 1심 때 주장했던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 때 무죄 받았으니까 그대로만 가면 무죄예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1심에서 유죄 난 거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언.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자,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허위 사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럼 뒤집어야 되는 사람부터 살펴볼게요. 아까도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나는 골프 안 쳤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자는 거예요. 자, 채널2에 나와서 한 발언, 이 발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자, 보자고요. 하나 보죠, 뭐, 자세히. 뭐라고 발언했냐?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조작한 거죠. 뭘 조작한 거냐? 뭘 조작해? 이재명 대표는 요 사진을 조작했다고 얘기한 거다. 국민의힘이. 왜? 여기 지금 이렇게 4명만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공개했는데 그때 이 말고 더 많은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것만 콕 집어서 여기 김문기, 유동규와 같이 있는 것만 찍어서 마치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 4명이. 이렇게 4명이. 뭐 다른 데 관광 갔을 때 찍은 건데 조작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1심 재판부는 여기서 조작은 사진을 조작했다는 얘기 아니라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조작한 거다. 즉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근데 나는 골프를 안 쳤다고는 안 했잖아요. 내가 조작했다.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공개한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예요.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된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또 이재명 측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불명확 표현이 있다 그래도 이거 내가 공표한 건 아니잖아요. 골프 안 쳤어요. 공표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이 말실수 찾아내서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후보 자질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사실 나도 내가 그때 이 인터뷰할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검사가 물어봐요. 아니, 좀 명확하게 하죠, 그럼. 예를 들어, 이 사진은 조작됐어요. 하지만 골프를 쳤는지 여부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억이 없다고 말했으면 명쾌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골프 안 쳤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건 거죠. 아니면 골프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야지. 그럼 골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요 얘기는 누가 봐도 골프 안 쳤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시에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확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4명 사진 주면서 골프를 쳤다는데 내가 쳤는지 안 쳤는지 기억이 안 나서 기억나냐고 비서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비서도 확신을 못해. 그래서 내가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고 내가 확실한 건 이 사진은 조작이라는 거예요. 사진은 이때 골프 칠 때 사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 관광 갔을 때 사진이지.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요. 사실 이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1, 2, 3번에 다 해당되는 발언인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찰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거인은 이렇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선거인은 받아들일 인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선거인 대체 어떤 선거인이냐는 거예요. 독특한 선거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재명 측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 공소장을 봤을 때 아니,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놀랍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검사는 선거인은 이런 인상을 갖는다고 공소장 중간중간에 갖다 놨는데 어디선가 독특한 선거인을 데리고 와서 얘들이 이런 인상 갖고 있다고 남 탓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을 때 그 판결문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뉴스터지에 정리해드렸지만 1심 재판부가 판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1심 재판부. 허위 사실이냐 이 표명 여부에 대해선 그 기준이 뭐냐,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기준에 있어선 표현이 일반 선거인들이 받는 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기억이 안 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나는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인 유권자가 골프를 안 쳤다는 거였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이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2심에서 검찰은 계속 유죄를 주장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따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만 판결해주면 계속 유죄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은 사실 1심 때도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럼 1심 재판부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일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작했다고 말한 건 뭐예요? 나는 골프를 안 쳤다, 김문규가,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사진 조작했다가 아니라 골프를 쳤다는 그 사실을 조작했다는 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고 1심 재판부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2심에서도. 그러면서 공소장 바뀐 거가 여기 어디에 골프 안 쳤다는 얘기를 했냐라는 거를 2심 재판부도 좀 의아스러워서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백현동 발언은요. 마지막 세 번째,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 발언. 자, 1심에서 유죄 받았죠.
2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요거 무죄로 반드시 뒤집어야 합니다. 자,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넘어야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국토부 공무원 중에 내가 협박했다 못 찾았어요. 성남시 공무원 중에 내가 협박받았다 못 찾았어요. 그죠? 전부 다 1심 때도 23명이 증언 나와서 다 협박 없었고 모른다고 했고 2심도 아까 봤듯이 내가 협박했다 받았다 공무원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웃복서 옆을 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정감사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 이 발언 어디서 한 거예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있죠? 뭐 직무유기로 협박해서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다. 자, 국회 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 법 어떤 법? 국회 증언감정법.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된 이 법은 뭐?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국감에서 증인한 건 어떤 발언을 해도 이 국회 증언감정법 내에서만 처벌을 받아야지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검찰이 2심에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럼 그 주장대로라면 국감장에서 연쇄살인을 했다. 내가 증언을 했어요. 폭로한 거야. 난 연쇄살인했어요. 그런데 그 연쇄살인을 해도 연쇄살인죄를 그럼 적용할 수 없는 건가? 그냥 국회 증언법으로만 처벌하는 건가? 아주 이상한 논리다. 거짓 증언은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 지금 아웃복서로 이제 치는 거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기소가 되는 건데, 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해당이 안 되냐? 공직선거법 여기서 위반 혐의를 받으려면 1번 당선될 목적이어야 돼요. 당선될 목적.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 당선되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거예요. 아, 물론 내가 당시에 대선 경선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선거에 안 나왔다면 내가 이 발언 안 했을까요? 아니요. 난 했을 것 같은데요. 왜? 당시에 나에게 이런 백현동관에서 잘못된 주장이 오니까, 공격이 오니까, 특히 그 직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격하니까 나는 거기에 반박 차원에서 한 건데요. 내가 이 발언을 한 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발언을 한 거지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선되려고 한 게 아니라 도지사로서 내가 반박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이걸 처벌받으려면 후보자의 행위가 거짓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이 공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국토부는 협박을 안 했다는 게 지금 검찰 쪽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허위 사실, 거짓말의 행위는 누가 있느냐? 그 주체는 국토부라는 거예요.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라 나는 허위의 행위를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협박을 했다는 주체는 국토부라는 거예요. 국토부. 그게 근데 국토부가 협박을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세 번째,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는 방송에 나와서 내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한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국감에 출석한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걸 말하려고 일부러 공개적으로 표출하려고 이걸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주장 1심 때도 다 했던 주장이에요. 근데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행위가 맞다. 백현동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하냐는 여부는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 이 발언을 한 건 누구냐? 결국 이 허위 발언을 한 건 누구냐? 발언의 행위의 주체자는 누구냐? 후보자지 않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선될 목적이 아니었다? 당선될 목적 맞다는 거죠. 왜? 경기도지사인 동시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해서 내가 선거 때 잘 되려고 이 발언을 준비해온 거다. 자, 공표 맞다. 자, 공표 방법엔 단지 방송 출연, 회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계방송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근데 피고인은 당시 이 경기도 국감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으니까 이건 공표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2심 때는 아니라고 다시 반박을 한 거예요. 2심 재판부터 봐야겠죠.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재명 측 변호인이 2심 때 한 얘기예요. 대선은 2022년 3월 9일, 김문기 발언은 2021년 12월 말, 백현동 발언은 2021년 10월 20일. 김문기 발언은 대선 석 달 전, 백현동 발언은 대선 5달 전인데 이게 판세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이 있었어도 미비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번째, 협박은 좀 과하게 표현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은 아니고 조금 표현이 가했다는 거예요. 자, 국감에서 협박 발언은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말입니다. 과하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속된 말로 자꾸 중앙정부에서 괴롭히니까. 물론 협박이에요 라는 물적 증거도 없이 내가 이 발언한 건 잘못일 수 있지만 표현상 부족했던 거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론 뭐 증거까지 갖고 한 발언은 아니지만 표현이 과했을 뿐 국토부가 압박을 넣은 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주장이에요. 자, 검찰은요, 지금 1심 유죄 그대로 2심으로 가져가면 되죠. 검찰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2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에요. 이 발언은.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왜? 지금 대선 준비하고 있어요. 대선 경선. 그런데 대장동이 터졌습니다. 검찰 논리입니다. 근데 백현동까지 터진 거예요. 막 옹벽 아파트 얘기가 나오고. 이례적인 아파트가 만들어졌을까? 봤더니 이 개발 사업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가 당시에 백현동 개발에 브로커로 참여를 했었네. 근데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본인이 이걸로 사인한 공문서까지 나왔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니 대장동도 뭔가 특혜를 준 것 같더니 백현동도 특혜를 줬어? 근데 봤더니 자기 측근 특혜 준 거 아니야? 라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 국정감사가 열렸다는 겁니다. 검찰 주장은. 자,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뭘 했다고 보느냐? 부모에게 잘못이 걸린 아이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국민들로부터 당신 뭐 특혜 준 거 아니에요? 비난을 받아요. 요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해요. 화살을 돌릴. 그 3자가 누구냐?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호도할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려고 의무조항과 직무유기 협박을 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논리는 이겁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건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분명히 당시에 백현동에서 갖고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을 이전하는 건 정부, 중앙정부로서는 중요한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협조 요청이 있었던 건 당연한 사실이고, 자, 이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알고, 이 사실을 호도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무조항과 직무유기라는 구체적인 말로 국민들이 실제로 이렇게까지 협박했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측근 때문이 아니라 국토부 협박 때문이구나 라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일부러 언급했다. 검찰이 이렇게 봅니다. 치밀하게 화살을 돌린 제3자를 찾았다. 두 번째, 이거 확실히 이거 다시 들고 나오는 거죠. 2심 때도. 아니 23명이나 국토부 공무원, 성남시공무원 나왔는데 직무유기 협박 없었다. 그런 인수인계도 없었다. 그런 소문도 없었다. 국토부가 강제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걸로 강제하면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 된다라는 발언까지 나온다는 거죠. 근데 2심 때도 아까 제가 봤듯이 2심 때도 직원이 나와서 협박 없었다고 발언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협박했다는 공무원, 협박받았다는 공무원을 못 찾은 건 검은색을 아무리 덧칠해도 흰색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왜? 없으니까 못 찾은 거다 이건. 증거가 없으면 모른다 그러고 있으면 남 탓한다. 이런 증거가 나오면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합니다.